자, 애프터 이펙트 시작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2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또 눈이나 비 혹은 불꽃 같은 이펙트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화면들을 한 번에 모아서 효과를 주는 컴포지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애프터 이펙트는 1993년도에 처음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포토샵 필터를 같이 쓰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주 괴물 프로그램이 되었죠. 이 애프터 이펙트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한테는 얼마나 에센셜한 프로그램인지 같이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약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프로그램을 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 위에 메뉴들을 보시면 윈도우가 있는데요. 윈도우를 클릭하면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했던 것처럼 워크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워크스페이스 중에 우리 스탠다드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자, 스탠다드를 열었지만 이게 전에 쓰던 게 있어서 이런 컴포지션 패널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패널들을 쓰다가 다시 원위치를 하고 싶으시면 이 스탠다드 위에 클릭하면 Reset to Saved Layout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주면 다시 원위치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New Composition을 만들어 봅니다. 컴포지션은요, 여러분이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담는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이 그 컴포지션의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New Composition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클릭하면 컴포지션 세팅이 나오는데요. 컴포지션 이름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프리셋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NTSC는 Full HD가 아닌 720-480의 사이즈를 가진 그 옛날 포맷입니다. 720-480 모두 다 720-480 사이즈고요. 팔도 마찬가지. 팔은 유럽과 중동에서 쓰이는 TV 포맷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HDB, HDTV 이게 있는데요. 720-29.97로 되어 있죠. 이것도 Full HD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SD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Full H는 아닌 그런 사이즈의 포맷이죠. 모두 다 똑같습니다. HDB. 그 다음에 DBC 프로가 있습니다. DBC 프로는요, 파나소닉에서 나온 포맷입니다. 파나소닉 카메라 중에 DBC 프로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아무리 1080으로 가도 1280, 1080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Full HD는 아니고요. HDTV, 이것이 바로 1920, 1080의 Full HD 포맷을 갖고 있는 프리셋입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1920, 1080의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요. 4K를 중심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4K가 있으니까 이 포맷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셋은요, 단지 사이즈와 프레임 레이트를 정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스타트 타임 코드. 처음은 0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듀레이션을 정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시간을 정할 때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타임을 정해줄 때 타임 코드를 써줄 때는요, 콜론이나 세미콜론 없이 숫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초를 한다 그러면 1000 쳐주면 10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2초짜리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1200 하면 12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애프터 이펙트의 시스템 컬러입니다. 그저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컬러지 여기에 이펙트를 주거나 하지는 못하는 그런 시스템 컬러입니다. 보통 블랙으로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다른 컬러를 넣어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블랙으로 가도록 하죠. 오케이. 그래서 또 오케이를 하면 하나의 컴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프로젝트의 컨테이너, 즉 컴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패널로 갑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클릭하면 New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폴더에다가 프리즈라는 이름을 줍니다. 자, 프리미어에서는요, 이 폴더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임포트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Ctrl I를 하면 임포트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음악인데요. 음악 파일 하나 불러와 보고요. 네, 음악 파일이 왔고 또 이 폴더를 셀렉트해서 Ctrl I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 보죠. 자, 이런 영상과 음악을 하나씩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영상, 음악, 사진 등등 여러 가지 파일을 불러와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임포트한 영상 파일을 클릭해서
이쪽 파넬 부분에 가지고 오면 이 컴포지션에 영상이 나타나게 되죠. 사막을 지나는 자동차 영상입니다. 음악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 밑에 보시면 오디오가 있는데 이 밑에 웨이브 폼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그 음악,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레이어라고 합니다. 지금 두 개의 레이어가 그 타임라인에 올려져 있고요. 이 음악 레이어를 클릭해서 우리가 중간쯤에서 음악을 쓰는 걸로 해보죠. 자, 우선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 키를 첫 프레임으로 갖다 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커서를 첫 번째로 갖다 놓고 왼쪽 브라켓을 클릭하면 커서의 인디케이트에 이 레이어의 그 첫 번째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들고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우선 이건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보이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 버튼은 뭐냐면 이것은 샤이라고 써 있죠. 샤이 스위치입니다. 부끄러워서 숨을 때 쓰는 스위치. 이것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샤이 스위치를 눌러주면 숨어버렸죠.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레이어로 한번 가봅니다. 레이어로 가시면 레이어 뉴, 그 다음에 솔리드가 있죠. 솔리드는 그 한 장짜리 칼라. 오케이 하면 한 장짜리 그 칼라 백그라운드가 생겼습니다. 자,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요, 우리 이펙트 앤 프리셋이 있죠. 이거 좀 크게 보고요. 여기다가 무엇을 찾느냐 하면 그레디언트 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거나 갖다 얹으면 이렇게 어플라이가 되죠. 이쪽에 보시면 그레디언트 램프에 이펙트 컨트롤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것을 그 램프 쉐입을요, 리니어 램프가 아닌 레디얼 램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엔드 컬러를 블랙으로 갑니다. 블랙으로 가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컬러를 조금 밝게 이 정도, 이렇게 블루와 블랙의 그레디언트 램프 컬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쉐이프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하면요, 쉐이프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우리 여기다가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펜 툴을 하나 클릭해서요,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또 점을 찍고 이러면 직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로 가서 이 쉐이프 레이어를 드랍다운 해보죠. 그러면 컨텐트가 있고요. 클릭하면 쉐이프가 있고 또 클릭하면 패스 스트로크 필이 있습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이 필 컬러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레드인 스트로크 컬러가 한 픽셀 정도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할 숏컷이 있습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앵커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선이 있는데요, 이것이 앵커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이 가운데에 맞추는 것,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이 레이어의 트랜스폼의 센터 앵커 포인트인 레이어 컨텐트 해서 컨트롤 얼트 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요, 센터 인 뷰의 컨트롤 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센터로 놓습니다. 컨트롤 얼트 홈. 그러면 앵커 포인트가 센터로 갔죠. 직선 자체를 그 화면의 가운데 센터에 놓을 때는 컨트롤 홈 하면 지금 이 라인이 그 센터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 직선이 지금 패스고 직선의 스트로크가 빨간색인데 스트로크 위드는 1, 아주 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 이것을 흰색으로 가도록 하고 흰색으로 바꾸고요, 이것을 한 5포인트 정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에는 없다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프리미어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했었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여기 컨텐트 옆에 보면 add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트림 패스가 있습니다. 트림 패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패스 밑에 트림 패스가 나왔죠. 트림 패스를 드랍다운 해서 보면 스타트, 엔드, 옵셋이 있는데요, 엔드를 제로로 합니다.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1초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100으로 놔둡니다.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바로 없던 라인이 생기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 1초에 딱 끝이 나면 이럴 때에 텍스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T를 클릭해서 화면상에 클릭하면 여기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텍스트 레이어에 글씨 하나 써보기로 합니다. 자, 요 글씨에 관한 그 옵션들은 캐릭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것을 다른 폰트로 좀 바꿔볼까요? 우아한 이런 글씨로 바꾸고요. 너무 크니까 한 요 정도 사이즈로 해보죠. 이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앵커 포인트가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컨트롤 얼트 홈 해서 앵커 포인트를 센터로 맞추고 또 컨트롤 홈 하면 센터로 글씨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우선 텍스트 레이어를 열고요. 트랜스폼을 열고 포지션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다가 또 1초 만에 요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우선 이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해서요. 왼쪽 브라켓으로 첫 번째 프레임을 갖다 놓고 우리 쉐이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텍스트를 완전히 디셀렉트한 상태에서 렉탱글 툴로 쉐이프를 만듭니다. 저 커서 밑에 별표가 있죠. 저것은 마스크가 아니고 쉐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클릭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쉐이프에 관한 옵션들이 그 위에 있는데요. 우선 스트로크는 없애줍니다. None으로 해서 스트로크를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Fill은 어떤 색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눈이 부시니까 검은색으로 하나 이렇게 막아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여기 TK 매트, 트랙 매트입니다. 트랙 매트를 우리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None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걸 클릭하면 알파 매트, 쉐이프 레이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주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1초 만에 2초가 됐을 때에 1초 만에 위로 올라오게끔 하죠. 이렇게. 자,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일종의 애니메이션 또 만들었죠. 자, 그 다음번 하기 전에 소스의 이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엔터 치고 라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러니까 매트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키프레임들을 만들어 줬는데요. 둘 다 오른쪽 클릭해서 가운데에 이즈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글씨가 너무 올라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내릴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또 만들죠. 클릭해서 파워라고 하는 단어를 써봅니다. 이것도 폰트와 사이즈를 바꿔주죠. 조금 딱딱한 폰트로 가고요. 사이즈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컨트롤 얼트 홈, 그 다음에 컨트롤 홈 아주 센터를 맞추고 포지션을요 조금 내려주죠. 이렇게 사이즈 조금만 키울까요? 자, 이렇게 폰트와 사이즈 위치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파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2초에서 지금 파워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 파워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해서 왼쪽 브라켓을 클릭하면 첫 번째 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프리셋을 이용해서 한번 나오도록 해보죠. 자, 윈도우에 가서 이펙트 앤 프리셋을 클릭하면 여기 나왔네요. 자,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있고 이걸 내리면 텍스트 프리셋이 있고 또 내리면 3D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Y 캐스케이드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 라인이 너무 길죠. 라인을 좀 줄여봅니다. 여기 보면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라인. 자, 우선 여기서 다 나왔을 때에 이 쉐이프의 트랜스폼으로 첫 번째 포지션을 원하는데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엔드가 줄어서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7, 48. 자, 요 키프레임을 없애고
요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가서요. end가 48%.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트림 패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줄여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쉐이프 레이어로 우리 서클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 클릭하면 엘립스 툴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서클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컨트롤 얼트 홈, 컨트롤 홈. 자, 이렇게 센터를 가고요. 셀렉션 툴로 이 서클의 프로퍼티를 바꿔줍니다. 지금 필은 검은색인데요. 필은 우리 보이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트로크는 보이죠. 이렇게 한 픽셀의 스트로크를 가진 이 서클 쉐입입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자, 이것을 좀 바꿔보기로 합니다. 우선 그 파워가 다 끝나면, 파워가 나온 상태에서 서클이 이렇게 싹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왼쪽 브라켓으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에 엘립스 툴을 드랍다운 합니다. 지금 필은 컬러가 없고요. 우리 스트로크만 봅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지금 빨간색인데 우리 이것을 좀 밝은 그린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위스를 이 정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 무엇을 했냐면 add 해서 트림 패스를 만들었죠. 트림 패스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첫 프레임인데요. 이 밑에 트림 패스가 있죠. 트림 패스 1. end에 키프레임을 주고 제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초 정도 가서요. 트림 패스의 end를 100%로 정해주죠.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나오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금 이 서클의 프로퍼티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것을 100%로 보면요. 여기 지금 서클의 모양이 여기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스트로크의 라인 캡이 지금 버티켓입니다. 이것을 라운드 캡으로 하면 이렇게 라운드가 됩니다. 다시 fit로 가서 자, 서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테이퍼입니다. 테이퍼를 사용할 건데요. 테이퍼의 뜻은 diminish 혹은 reduce,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는 뜻이죠. 자, 이것을 드랍다운해서 스타트 랭스를 크게 해주면 이렇게 얄쌍한 곡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얄쌍한 곡선인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이 끝이 그 라운드 캡으로 되어 있다가 끝에 가면 라운드 캡이 아니라 버트 캡으로 직선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끝에 가서 100으로 하지 마시고 99로 하면 라운드 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12초짜리 그 프로젝트인데 지금 6초가 되면서 이렇게 돌아갔죠. 그런데 12초까지 계속 돌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쉐이프 레이어의 트랜스폼을 내려서 이 로테이션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도록 한번 해보죠. 이것이 완전히 돌아가서 여기가 됐을 때에 로테이션을 클릭해주고 12초가 됐을 때에 마지막 그 프레임을요 180만 더 돌아보죠. 그러면 네, 이렇게 회전이 되는 또 이런 그 서클 애니메이션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자, 이것을 카피합니다. 컨트롤 D 하면 듀플리케이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한 서클을 다시 열고요. 컨텐츠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죠. 엘립스의 사이즈를 약간 스케일을 줄여봅니다. 이 정도 크기로 사이즈를 줄이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색깔을 한번 바꿔주죠. 자, 이번에는 아주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보고 플레이를 해보죠.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서클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 두 서클이 도는데요. 그래서 요 위에 보면 빨간 서클에 여기 지금 패스의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버스가 아니고 지금 원래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고요. 요 옆에 걸 클릭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클 레이어 자체가 아까 로테이션을 오른쪽으로 돌게 했죠. 지금 이것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고 있는데
아까는 클락와이즈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서클 레이어를요. 여기서 이 로테이션도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00이고 마지막 키프레임 가면요. 한 바퀴 돌고 180도를 더 돌았어요. 이것은 마이너스 180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80을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걸 컬랩스 하고요. 똑같이 동시에 4초에서 나오는데 같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린이 한 1초 정도 돌면요. 반쯤 돌으면 위에 있는 레드가 그 시간에 나와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들을 더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린이 한 바퀴 돌면 이 정도에서 우리 빛을 한번 줘보죠. 그래서 레이어로 갑니다. New 보시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클릭하죠. 왼쪽 브라켓으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놓고 빛이 지나가야 되니까 빛을 지나가는데 아주 짧게 지나가죠. 지금 6초죠. 6초 한 15프레임 정도. 그래서 오른쪽 브라켓에서 아주 짧게 만들어 줍니다. I를 눌러서 이 레이어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고요. 이펙트에 렌즈 플레이어를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러면 여기 렌즈 플레이어가 있네요. 이것을 클릭해서 렌즈 플레이어를 만듭니다. 중심점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중심점 여기 렌즈 플레이어를 클릭하고요. 우리가 끝 프레임으로 가서 끝 프레임은 아웃 5가 끝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치를 센터를 이 정도에 맞춰주죠. 그러면 자 반짝했지만 부드럽지 않으니까 여기서 T, I, 키프레임 0, 그 다음에 가운데 가서 오파시티 100%, 그 다음에 5, 오파시티 0. 자 보겠습니다. 네, 반짝 지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렌즈 플레어 이펙트를 잠깐 주어봤습니다. 또 뭔가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안 해봤던 거 레이어에 New에 뭐가 있냐면 Null Object라는 게 있습니다. Null Object. 자, Null Object의 Null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허수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레이어들이 연결된 그러한 아무것도 밸류가 없는 허수아비. 이 null이 움직이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갑니다. 어떻게 쓰이는 거냐 하면 밑에 그 블루 백그라운드만 빼고요. 필요한 그 레이어들을 다 셀렉트해서 여기 뭐냐면 픽 휩입니다. 픽 휩. 이렇게 가죽 같은 걸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 가죽줄 요걸 가지고요. 클릭해서 이 null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놔주면 자 여기 parents and link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다 null 1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null 1을 그 parents로 만들어서 이것이 따라가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종속된다 하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 null을 드랍다운해서 트랜스폼을 열어서 포지션을 갖다가 바꾸면 포지션이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이 포지션이 바뀌고 스케일도 모두 다 같이 바뀌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파워풀한 힘을 가진 null 레이어입니다. 자, 다시 리셋 가고요. 처음에는 스케일을 한번 해볼까요? 스케일을 해서 조금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가서 좀 크게 이 정도 사이즈를 주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아까 했던 이 샤이 스위치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올려놨었던 영상과 음악이 있죠. 락을 풀어주고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램프가 적용된 저 블루이시한 백그라운드를 클릭해서요. 이곳에 그 모드를 오버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오버레이를 하면 이러한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이 지금 4K 영상입니다. 그래서 4K 영상을 좀 줄이고요. 이것을 한 50%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밑이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블루 백그라운드를 이 펜 툴을 사용해서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죠. 다 하지는 말고요. 이만큼만 마스크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내리면 또 마스크가 있고, 마스크를 내려서 지금 다 숏컷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하고요. 자, 그래서 페더를 많이 줘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 첫 시간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한 것들은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이 위에 있는 레이어들 보시면 우리 텍스트와 솔리드를 했고요. 라이트와 카메라는 3D 공간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널 오브젝트와 쉐이프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까지 커버를 해봤습니다. 요 컨텐트 어웨어 필 레이어는 레이어라기보다는 이펙트인데요. 이것은 우리 따로 시간 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토샵 파일을 바로 받아올 수 있는데 컴포지션으로 받아올 수도 있고, 각각의 레이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슨 시네마 4D 파일이 있는데요. 이 맥슨사의 시네마 4D라고 하는 이름의 그 3D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나마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D 공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쉐이프 레이어나 텍스트 레이어부터 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